네, 반갑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약간의 차익 매도도 있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그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2차전지 쪽 매도도 크게 나타났고요. 바이오도 같이 하락을 했죠. 대부분의 종목이 다 내렸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대형주 쪽 공략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 이것도 물론 결은 다릅니다. 어떤 종목은 떨어지고 어떤 종목은 상승했지만 일단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좀 있었고, 특히 이제 고배당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래도 그나마 시장을 조금 잘 버티게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면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언제쯤 멈출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든 아니면 어떤 악재 요인에 대해서도 매도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매도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를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로 전환되는 그 타이밍이 언제쯤인가, 여기에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일단은 약간 경계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좀 구축을 하시면서 흐름에 맞춰가는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죠? 네, 차트 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2456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일단은 예상했었던 지지선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밀렸어요. 이 부분은 이제 시총 상위가 우르르 밀리는 모습이었고, 2차전지 플러스, 반도체 플러스, 바이오 플러스, 오늘은 안 내린 종목이 없을 만큼 대부분 다 내렸기 때문에 아마 코스피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커졌겠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다시 분위기가 좀 나빠집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 라인 때는 지난번 시점 2400포인트에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부담감이 커지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답답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반등할 때 나타나는 포인트들이 조금 애매하게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약간 이제 정리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입장. 그러니까 손실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서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상승 포인트에 조금 더 실어주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되겠죠. 즉, 지금은 이제 상승할 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들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느낌들의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바로 반등이 나간다면 상관이 없겠고요. 자, 오늘 분봉 포인트를 보게 되시면 지지선이 계속 아침 시점에서 깨져버렸죠. 네, 아침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2475포인트 올라가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터치만 하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지지선 깨는 모습이고, 오후에 형성된 지지선도 후반부에 또 깹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마지막에 형성된 그 지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매도를 지금 장악하지 못했던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막판에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해주긴 했습니다만, 네, 주가를 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 코스닥도 살펴보게 되시면 여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지선 유지 잘 해줬고요. 물론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박스권대에서 유지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시총 상위는 떨어진 반면에 다른 종목군들이 조금 받아준다거나 또는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여주면서 주가를 좀 올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계좌 내에서의 어떤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 같다 판단은 되지만 전체적인 질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주가 하락이 나타났고요. 낙폭에 대한 포지션은 오늘까지는 일단 두고 봐도 괜찮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져도 되겠죠? 네, 좀 더 하락해도 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빠른 반등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마지막에 금융투자가 순매수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쪽에서 1,500억 순매수 들어왔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7천억이라는 무지막지한 물량을 또 쏟아내게 되면서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에게만 그동안 쏠렸었던 그런 매도 물량이 골고루 퍼지게 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포인트에 약간의 변화가 좀 생겼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은 별로 안 좋아요. 오늘 상승한 종목은 기아,
기아가 0.4%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2.6%, 요거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0.8% 올라온 정도. 요 정도가 지금 보면, 네, 시총 상위에서 움직임이 나온 부분이었고요. ST7 중에서 세 종목이 포함됐네요. 근데 매도가 있죠. 자, 삼성전자 하락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이웃비, 뭐 등등등 다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좋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대신에 이제, 제한적인 요소들은 좀 있죠. 네, 이것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전부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하락세 전환됐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주가 떨어진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뭐 KB금융, 네이버, 신한지주 뭐 다 빠졌죠. 고려아연도 떨어지고요. 포스코홀딩스 떨어지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근데 낙폭 자체도 제법 큽니다. 뭐 0. 몇 프로 이런 게 아니라 1%, 2%, 뭐 거의 2%대죠. 2%대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총 상위가 크게 밀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겠죠. 네. 자, 그런 형태고, 삼성물산, 그 다음에 카카오, 메리츠 금융지주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대부분 종목이 많이 빠졌고, 특히 2차전지가 가장 많이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트럼프 인수팀이 반도체, 2차전지에 대한 보조금 축소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폐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 있어서 부담감이 좀 커졌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상승 종목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같이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또 다 빠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 쪽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재미없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상위에 에코프로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밀린 형태고요. 에코프로는 시총 9조 원도 깨졌네요. 자, 그런 모습들. 근데 바이오 쪽도 오늘 하락세 그대로 연결해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도 압박감이 좀 큽니다. 다만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진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네, 지켜진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코스피하고는 좀 다르게 상승과 하락이 같이 뒤섞여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락하기는 했지만 받아주는 형태의 느낌들도 조금은 있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거래소 쪽 먼저 좀 살펴보시면은요, 387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387개 상승에 496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 숫자가 월등히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좀 그래도 선방했어요. 그래서 769개 종목이 오늘 상승, 843개가 하락입니다. 자,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개 넘는 종목이 하락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쪽으로 조금 기울기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잘해줬다. 또는 테마주가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한국정밀기계, 뭐 에어레인, 뉴보텍 등등등 해가지고요. 네,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매수 강도가 좀 일어났고 강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네, 정치 테마주 이런 쪽에서 움직임들이 좀 계속 이어졌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배당주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세가 좀 있었다는 것도 같이 참고하실 내용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승 종목 숫자가 43개 정도 그냥 평이한 수준입니다. 뭐 어느 때보다 많았다 적었다도 아니고요. 그냥 평상적인 어떤 수준의 상승률이 기록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2.56까지 올라와 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라와 줘서 일단은 코스피 쪽의 움직임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그래도 상승 기조가 계좌가 회복되는 그런 느낌을 좀 갔을 것이다 보여지는 부분이죠. 자, 하락률 볼게요. 이쪽은 이제 빨간 닥지 붙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정치 테마주들인데 이런 것들이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금양도 오늘은 10% 넘게 하락이 좀 됐습니다. 자, 9% 이상 하락한 종목의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25개 제법 이것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져 있다. 그 다음에 좀 촘촘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자체가 좀 크게 나타났고요. 2.9% 정도입니다. 마이너스 0.5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잡으시면 오늘 계좌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늘어나서 뭐 플러스 뭐 한 0.5 이상 또는 마이너스 0.5 이상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큰 부담감은 아닐 것 같아 보여지고요. 배당 관련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괜찮았죠. 오늘 한국행컴퍼니가 급등한 것도 있었고요. 효성도 배당금이 한 6%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오늘 강세 흐름이 좀 있었고, 하늘시멘트 배당금 1,000원 준대요. 네, 1,000원이면은 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도 네, 한 8%대 네, 배당금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들이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제일기획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뭐 신고가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12월 결산에 대한 배당주들이 좀
그 관심을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배당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처럼 시총 상위가 조금 눌리거나 또는 테마주가 막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됐을 때는 배당주 쪽에 수급이 조금 더 몰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좀 사들이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는 특별한 게 없었지만 오늘 금융투자의 매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그 다음에 롯데지주, 기아, 그 다음에 삼성전기, 뭐 이수페타시스 등등등으로 오늘 매수가 쭈루룩 들어간 모습이었고요. 매도는 2차전지 쪽이 집중적입니다. LG엔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유한양행도 오늘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팔은 거 보니까 시장이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 다음에 SDI, 현대해상 뭐 이런 것들 쪽으로 이제 매도가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죠. 그리고 하이닉스를 많이 샀습니다. 요 두 가지 제외하고 나면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삼성전자를 계속 팔아 제끼는 이유는 뭐 일단 지수에 대한 포인트를 조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삼성전자를 무슨 지수 조정을 하냐, 무슨 꿈꾸는 소리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모르고 있다면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그 매수 매도를 통해서 선물 시장과 시장 전체의 지수 조정을 한다는 것은 그냥 주식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니까 요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물론 갈라치기에 대한 어떤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일단 시장에 대한 매도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맞다 보시면 되겠죠. 자, LS 일렉트릭이나 현대해상 뭐 등등등으로 은행주 쪽이나 이런 쪽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편이고요. 오늘은 원전 관련주도 조금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매도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SDI, 현대차, 금양, 한미반도체 등등등 해가지고 매도가 나왔는데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좀 사라져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환율이 높잖아요. 환율이 높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일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환율이 오늘도 올랐어요. 그래서 1437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물론 삼성전자의 실적이 환 차익에 의한 수익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환율이 높게 되면 일단 들어올 외국인들도 주춤거리게 되고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팔아먹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런 환율에 대한 영향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요. 시장은 일단 더 내리는 것보다는 일단 반등의 포인트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을 당장 내일부터 또 FOMC 쪽에서 조금 긍정적인 요소만 만들어주게 되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배당주가 잘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하락은 아닙니다만 배당주의 방어가 계속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녁에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주무신 다음에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